잠시만요. 물 마시고요. 네,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20학번 큐핀 전공하고 있는 원주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학기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Us time. 먼저 큐핀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큐핀 같은 경우는 결국 파이낸스 디파트먼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파이낸스인데 이제 거기서 튜닝을 좀 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을 어떤 거를 접목을 하냐면 수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접목해서 이 세 개를 어떻게 좀 짬뽕한 학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진로 자체가 좀 넓진 않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큐핀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IB를 했었는데 이수 과정에서 저희는 하이어 레벨 과목이 따로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수학이랑 경제를 하이어 레벨로 했어가지고 두 개를 접목한 어떤 과목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홍콩 자체가 금융 허브다 보니까 파이낸스를 공부하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학까지 좀 더 가미가 된 그런 콘 파이낸스 전공이 있었고 과기대에서는 나름 경쟁력 있는 학과라고 알고 있었어서 큐핀을 목표로 하고 과기대로 왔습니다. 큐핀 전공의 미래 전망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진로 방향이 따로 있으실까요? 크게 보면은 투자은행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투자은행 아니면 바이사이드라고 해서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로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공을 보고 막연하게 뭐 하고 싶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투자은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투자은행 안에도 사실 부서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크게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이랑 뭐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마켓이 있는데 저는 마켓 쪽을 가고 싶었고 거기에 좀 필요한 스킬셋들이 콘 파이낸스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으로는 투자은행 안에 있는 마켓 부서가 잘 되어 있는 경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퀀트라고 해서 퀀티테이티브 트레이더가 됐던 퀀티테이티브 리서처가 됐든 한국어로는 퀀트 리서처가 퀀트 트레이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수학적이나 아니면 통계적 사고방식으로 시장 안에서 알파를 찾는다고 하는데 수익률을 시장에만 기대지 말고 시장 외적 요소를 분석을 해가지고 패턴을 찾는다든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을 이제 퀀트라 하는데 그쪽으로도 인더스트리가 잘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학우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큐핀 전공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 리퀘어먼트를 못 봤는데 제가 입학을 했을 때 당시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수학 1014인가? calculus 2인가 그거에 A- 이상의 조건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트랜스퍼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업을 듣고 나서 어플라이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로 좀 예시를 들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 같은데 비즈니스 스쿨에는 MSC라고 해서 Major Selection Exercise라고 해서 2학년 때까지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큐핀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끝나고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학 수업 1014를 트랜스퍼를 받았다? 그렇다면 수학 2000대 레벨을 하나 들어가지고 A 레인지가 나온다? 그리고 GPA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MSC를 어플라이를 하고 인터뷰가 있어요. 큐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본인의 레주메를 바탕으로 몇 개의 질문을 하시는데 팁을 좀 드리자면 파이낸스 뉴스를 몇 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굵직굵직한 글로벌 경제 뉴스들 그런 이벤트들은 한 2-3개 정도 가져가시면 되게 수월하게 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큐핀 전공만의 장점 혹은 특징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인더스트리에 나갔을 때 펀드 파이낸스를 공부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알아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홍콩 내에서는 특히. 그리고 저희가 알럼나이가 그래도 나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한국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태 계셨던 한국분들이 10명도 안 되셔가지고 되게 커뮤니티가 작은데 본인이 만약 중국 커뮤니티랑 홍콩 로컬 커뮤니티랑 잘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선배들이 됐던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쌓으시면 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되게 큐핀이 이점이 있을 것 같고 특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텐시브해요. 이 커리큘럼 자체가. 근데 뭐 과기대 어떤 학과든 다 인텐시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큐핀도 엄청 인텐시하다 생각이 되고 과에 안에 있는 이제 우리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피어 프레셔가 되게 강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만 해도 저 아는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뭐 더블 메이저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게 약간 norm이 돼버려가지고 안 하면 뒤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어 프레셔가 되게 강하고, 근데 그런 피어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자극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좀 치열한 환경에서 드라이브 하고 싶다 하면 되게 괜찮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런 재밌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학기시잖아요. 네네. 거의 웬만한 수업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전공 수업이 하나 있다면 골라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재밌고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았는데 기억이 나는 걸 하나 뽑자면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Finance 4803이라고 해서 Quantitative Trading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게 약간 큐핀의 FYP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과 애들끼리 같이 듣는 수업인데 5명이서 팀을 짠 다음에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건데, 이게 그냥 토스 증권 열어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구상해낸 이 전략들을 어토메이트 시켜가지고 우리의 감정 없이 어떤 팻핑거 미스테이크 이런 거 하나 없이 오로지 시스템한테 맡겨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면서 보면서도 배우는 것도 많고, 코스 자체가 정말 인텐스한 게 3달 동안 발표를 5번 하고 이 코드를 계속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아직 저도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큐핀과에는 혹시 팀플도 많이 있나요? 팀플 같은 경우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큐핀 애들만 듣는 수업이 파이낸스 4803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팀플이 강제되지만, 예를 들면 컴사이 더블 메이저 하는 애들 중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듣는 애들은 거기서 팀플을 할 거고,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팀플 익스포저가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무조건 해야 하는 팀플은 방금 말씀드린 4803 수업 FYP에서 하는 팀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팀플을 교양 말고는 많이 해본 기억이 없어서. 큐핀 전공의 학점 관리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2000번대, 3000번대 레벨 수업들을 들으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관리 난이도가. 근데 이제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이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집점이 제일 어렵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8, 9점인 것 같은데, 저희과 다른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4점대가 되게 많아요. 제가 봐온 친구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보면 수월하게 잘하는구나 했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8.9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Us time. 퀀티테이티브 파이낸스잖아요. 네네. 이게 파이낸스랑 비교해서는 혹시 어떤 점들이 좀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사이언스랑 수학을 접목한 그런 학과다 보니까 실라버스도 살짝은 달라요. 지금 실라버스 기준으로는 모르겠는데,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팅 수업들을 좀 더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큐핀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팅을 하나만 들으면 바로 이제 다른 수업들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파이낸스에 비해서 좀 소프트 스킬이 비교적 덜 필요한, 물론 소프트 스킬이 나중에 취업할 때 중요하지만 이 커리큘럼 안에 있는 것 자체는 파이낸스에 비해서 좀 더 하드 스킬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 생각에는 큐핀이 파이낸스보다 낫다고 생각하나요? 아, 그거는 낫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런 퀀트적인 잠시만요. 네, 물 마시고요. 퀀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배우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익스포저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월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파이낸스 하는 친구들도 큐핀 애들보다 좀 더 사교성도 좋고 되게 아웃고잉하고 소프트 스킬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큐핀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큐핀이 네. 지버스와 함께 SBM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 전공으로 꼽히는데, 혹시 큐핀 지원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학년에 40명 쿼타가 있는데 한 학기당 20명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학과장님이랑 학과 관련된 분들이랑 옛날에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냥 쿼타에 필요한 만큼 뽑을 건데, 만약에 그게 맞는 학생들이 없다 하면 덜 뽑기도 해서, 일단 인원수 자체는 20명이고요, 한 학기당. 그리고 약간 학점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과 안에서 그 위스퍼링 넘버가 있어요. 이 정도는 넘겨야 된다. 보통은 안전빵은 한 3.8, 3.9 인데 1학년 1학기 끝나고 3.8, 3.9가 됐다 그러면 지원을 하셔서 좀 수월하게 전공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사실 학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랄까 학점 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MSC를 통해서 큐핀으로 들어오실 거면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공은 머리 좋은 학생들만 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재능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애들도 많은 것 같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로 들자면 제가 지금 4803 수업이라고 해서 FYP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룹메이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30학점을 들어요. 이번 학기에. 한 학기예요? 네, 이번 학기에 30학점을 듣는데 그 친구가 졸업 학점이 258학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120학점이 이제 학부로서의 requirement인데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아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도 3학년쯤 얘기해봤을 때 뭐 20학점 넘게 오버로드해서 듣는 애들도 정말 많고 머리 좋은 거랑 별개로 애들이 되게 욕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파이낸스 인더스트리가 좀 치열하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아웃풋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시간을 정말 갈아 넣는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도 있지만 그 똑똑한 애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피어 프레셔가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와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노력까지 해버리는 그런 전공인데 혹시 재능 없이도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전공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1학년 1학기 때 SBM에 들어와서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괜찮은 학점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서 운이 좋게 들어왔는데 본인이 진짜 어느 정도의 기본 하드웨어만 있다면 노력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학과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노력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재능이 있다면 좋지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입니다. 대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혹시 큐핀에서 수학이랑 코딩을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살아남는다의 기준이 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학점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할 줄은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잘하면은 위쪽으로 가는 거고 학과 자체가 에리아가 3개 나뉘어져 있는데 에리아 A가 파이낸스고 B가 IT, 프로그래밍 스킬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퀀 스킬이라 해서 수학이랑 통계 스킬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는 학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소화를 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감각이랑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보통 큐핀 전공자들은 인턴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로 방향을 설립한다고 할 때 보통은 퀀트나 금융권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네네. 당장 최근 통계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 통계만 봐도 9할은 다 파이낸스 쪽을 가고 정말 뜻이 있는 애들은 석사나 박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파이낸스 쪽이나 경제, 결국 경제학도 아카데미아 레벨로 가려면 완전 통계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다시 워딩을 하자면 9할은 이제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거기 안에서 뭐 퀀트를 가던 아니면 다른 스킬이 필요한 부서를 가던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은 파이낸스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1할이 아카데미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큐핀 전공이 파이낸스 전공과 함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이다 라고 많이들 꼽는데 그러면은 돈 많이 버는 거 빼는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저는 파이낸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딱 2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돈이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 중에서 뭐가 재밌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이 금융시장을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체도 금융시장 보면서 마냥 지루하진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트렌드도 매일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다시 랩업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하이페잉이라서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재미가 있다. 주식 투자들도 개인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서는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큐핀 전공자로서 혹시 자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다 본인 전공에 자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콘파이낸스를 하고 싶었고 전공을 함으로써 취업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어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도움을 받고 이 네트워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이 꽤 강한 편입니다. 이게 사실 직전에 찍었던 전공 영상에서는 네네. 그분은 네. 너무 단호하게 없다고 하길래 비부 과부심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연님은 수학 사랑하시나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없긴 해요. Us time. 큐핀 전공 선택하신 거 후회 안 하시나요?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도 이 전공을 선택하실 건가요? 큐핀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이번 학기도 학점을 많이 듣지는 않지만 과제량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힘든 순간은 많은데 후회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많고 내가 이걸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지만 힘든 순간들은 많다. 그렇다면 이 전공을 혹시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10점 만점으로 치자면. 자부심 질문 주신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좋아합니다. 졸업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저는 졸업을 하면 투자은행에서 주식에서 파생된 상품들이라고 해서 주식 파생 상품 쪽 부서에서 일을 할 것 같고, 다른 기회가 오면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제가 당장 가는 곳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린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올 큐핀 후배들에게 해주실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제가 신입생 때 정말 많이 느꼈던 거고 지금도 많이 느끼는 건데, 펀파이낸스에 한국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들어오시게 되면 사실 중국 친구들이랑 로컬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되게 그랬고, 근데 정말 추천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이랑 최대한 어울리면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도 최대한 많이 가져오고 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선배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고, 본인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최대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막 무시하고 익십하고 그러신 분들 없고, 정말 후배들이 물어보면 다 좋아하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프로액티브하게 아웃리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머스타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머스타임. 오른손으로. 머스타임. 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구나.